예, 지금부터 2021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예정 설명회 수요 예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홍준 팀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약 700여 분께서 이 자리에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내년 공공사업의 발주 정보를 얻어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울러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등록해 주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럼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개최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형석 사무관님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석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 강형석 사무관입니다. 작년처럼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계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원격 근무, 원격 교육 등 디지털 전환,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정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1,539억 원이 증가한 4조 9,429억 원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확정 사업 규모는 전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25년까지 총 58조 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 민간 분야 지원 등에 투자하여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있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 예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발표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 참여해 주신 소프트웨어 산업인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계약서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 공정성 확립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될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확산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시게 될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영상을 보시면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계약 조건을 가지고 많은 산업인분들께서 활용을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밤낮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느라 고민하셨고, 그리고 또 계약서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계약서 Q&A. 고마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계약서가 도대체 뭐고 왜 필요한가요? 업계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와 도급에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근로관계나 도급관계에 있어서 분쟁 해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습니다.
즉 명확하게 도급과 근로를 구분하고 명확한 관계를 담아내는 그런 계약서가 바로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계약서이다 이 말입니다. 와우. 또한 기존 근로계약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포함돼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감독 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실천해야겠죠. 그럼 도급과 근로는 뭐가 다른 거예요? 도급과 근로의 차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 이제 도급 계약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로 계약은 프로젝트의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만 참여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도급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완성하는 것에 반해 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설명 고마워요. 다소 낯설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추가적으로 계약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은 보수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대가만을 지급하면 되는 반면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과 초과 근무에 따른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기업에겐 도대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표준계약서는 우대사항이 분명히 있는데요. 첫째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거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준비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놓치거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계약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한다 이 말이죠. 물론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사항을 잘 지키는 건 당연하겠죠? 아니 범피디님, 그럼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예외 없이 사용해야 되나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계약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이다 보니까 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 관계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준계약서가 공공, 민간 발주 사업을 불문하고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기업의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범피디님, 표준도급 계약서를 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지는 않나요? 사실 근로감독관 분들은 도급과 관련된 부분에 근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종사자 사이가 근로관계에 해당하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의 수사 영역이므로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놓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돈 줬고 일을 어떻게 시켜도 뭔 상관이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은 엄연히 다른 거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괜찮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표준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사항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을 삭제, 변경하여 활용하면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또한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분명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위반한 내용에 대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나니 조금 사회생활 좀 더 편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도 잘 알게 돼요. 범피디 고마워요. 이번 소프트웨어 종사자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업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시청자분들, 이 내용이 분명히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분야별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분야별로 내년도 공공 분야의 시장 현황, 공공시장 현황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상수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가 말씀드린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 예보 예정 결과 발표를 맡게 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제도혁신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 및 법정 근거는 저희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사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저희가 스위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조사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2021년 발주 예정인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등 총 2219개 기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최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되겠습니다. 조사 회수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총 22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응답기관은 2215개 기관으로 회수율 9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연도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총 사업 금액 4조 9,425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금액에는 기관 운영비, R&D 예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진 일정 및 발주 금액은 사업 발주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관 유형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약 2조 1,071억 원, 공공기관 1조 9,258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기관, 지자체 순이 되겠습니다. 발주 시기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이 약 4조 2,887억 원으로 전체 86.8%를 차지하고요. 특히 1분기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이 3조 4,789억 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금액은 약 3조 6,557억 규모로 사업수 7,237건이며 사업당 평균 금액은 약 5.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유형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수는 지자체가 3,475건으로 가장 많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 교육기관 순입니다. 사업구역 규모로 보면 국가기관이 1조 5,809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당 평균 금액 규모는 국가기관이 약 16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순서 역시 국가기관, 공공기관, 여기는 이제 교육기관이 3위를 차지했고요. 마지막 지자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 시기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은 3조 5,070억 원으로 전체의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이 3조 612억 원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수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5,485건으로
전체 사업의 75.8%를 차지합니다.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 금액 규모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2조 76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스템 및 유지관리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금액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금액별로 살펴보면 40억 이상 사업이 전년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차세대 사업 추진으로 대형 사업의 증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기간 중 국방부가 3,049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금액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대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토교통부 순으로 탑5의 순위에 들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 소프트웨어 구축 탑5를 살펴보면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파트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쪽에서는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파트에서는 국방부, 시스템 운영 환경구축 사업에서는 경기도청,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소프트웨어 구축 금액 증가 탑5를 살펴보면요. 국방부가 전년 대비 548억 원이 증가한 약 2,500억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교육학술정보원, 외교부, 조달청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은 약 3,133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기간 유형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액이 약 1,203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주 시기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상반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은 약 2,101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요. 특히 1분기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이 1,217억 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분류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보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이 약 1,08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안 소프트웨어가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탑5 기간을 살펴보면 그 조사 기간 중에 우정사업본부가 336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순입니다. 전년 대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증가 탑5를 살펴보면 우정사업본부, 경상남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공영 홈쇼핑, 한국남부발전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지막 파트 소재지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요. 지역별로 서울이 1조 4,93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중 12.5%인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12.4%인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확인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시스템 그 도메인은 swit.or.kr이 되겠습니다. 이 스위트에 들어오시면요. 연도별 조사 결과 엑셀 자료를 일괄 내려받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괄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때 엑셀 자료 예시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마케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2021년 소프트웨어 부문 공공 소프트웨어 수요 예정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부문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ICT 장비 순서입니다. ICT 장비 분야에서 발표해 주실 분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송찬호 팀장님이십니다. 송찬호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CT 장비 수요예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학산팀장 송찬호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조사 개요에서 연도별 ICT 장비 구매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동 업무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9조에 근거해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앞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사례로 전체적으로 조사 기간은 금년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어졌고 우리나라 2230여 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수율입니다. 회수율도 앞서 소프트웨어와 같이 2215개 기관이 응답해서 전체적으로 99.3%의 회수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 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98.9%, 공공기관이 99.2%, 지자체가 99.7%, 교육기관이 100%의 결과로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ICT 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된 결과 금액은 9,739억 원으로 전년 9,784억 원 대비 0.5% 감소한 규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컴퓨팅 장비가 6,833억, 네트워크 장비가 2,363억, 방송 장비가 543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중에 컴퓨팅 장비가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 유형별 ICT 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은 전체적으로 4,398억 원 정도의 규모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2,420억, 다음에 지자체가 2,883억 원, 교육기관이 36억 원 정도로 조사가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약 45.2%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군별 구매 계획 증감률입니다. 먼저 컴퓨팅 장비입니다. 컴퓨팅 장비는 전년도 7,622억 원에서 약 10.4% 감소된 6,833억 원으로 나타났고 다음 네트워크 장비가 전년도 1,530억 원에서 약 54.5% 늘어난 2,36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장비는 632억 원에서 14.1% 감소된 543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세부 구매 계획입니다. 먼저 발주 시기별 장비 구매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1, 4분기 중에서 1분기가 약 30.4%인 2,960억 원의 구매 계획으로 확인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약 58% 정도의 구매 계획이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컴퓨팅 장비는 대략 4분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가 1분기, 방송 장비가 2분기에 구매 계획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장비입니다. 컴퓨팅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약 10.4% 감소한 6,833억 원으로 조사되었고요. 대표적인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은행에서 했던 전년도 노후 데이터 저장 장치 교체 사업이 약 179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2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른 국방부에서는 기타 장비 사업이 346억 원에서 약 84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컴퓨터 장비는 전체 1분기에서 4분기 중 4분기에 가장 높은 구매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금액 규모는 약 2,267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부 장비별로 확인해 보면 이 중에 서버 장비가 4분기에, 그리고 스토리지는 1분기, 백업 장비가 1분기, 기타 컴퓨팅 장비가 2분기에 집중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표는 주요 기관별, 그리고 장비별 주요 기관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리스트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서버는 4분기 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약 1,398억 원 규모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스토리지는 1분기 인천광역시에서, 백업 장비도 인천광역시, 기타 컴퓨팅 장비는 국방부에서 각 2분기에 큰 폭으로 구매를 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약 54.4% 큰 폭으로 증가한 2,363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 중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년도 약 3억에서 72억으로 큰 폭으로 구매 계획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도 구매 계획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서 약 1,193억 원이 집행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장비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송 장비는 2분기, 그 다음에 스위치, 라우터, 무선 장비, 보안 장비 각각 1분기에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장비별로 주요 기관의 현황을 보시면 먼저 전송 장비는 4분기에 공무원 연금공단이 에서 구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는 스위치는 1분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라우터, 무선 장비, 보안 장비, 기타 네트워크 장비 모두 1분기에 각각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관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방송장비는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한 543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 중에 강원랜드가 전년도 CCTV 구매 사업이 47억에서 내년에는 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장비는 전체 4분기 중에 2분기가 약 233억 원으로 가장 구매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송 장비 중에서는 크게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조명 장비가 있고요. 이 중에 영상 장비는 2분기, 음향 장비는 1분기, 조명 장비는 2분기에 각각 가장 구매가 활발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앞서 보시는 것처럼 각 장비별로, 분기별로 주요 기관이 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ICT 장비 구매 계획입니다. 저희 그 ICT 장비 조사 업무가 활발하게 시작된 게 2017년 이후로 전체 1억대 이상의 금액 규모를 쭉 꾸준히 나타내고 있었고요. 다만 내년도가 올해 대비 약 45억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년도 보통 예정 장비 수요예보 예정 금액은 연평균 약 7%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중에 국가기관이 15%, 지자체는 약 8% 증가하고 있고, 다만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각각 2%, 11% 감소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비별로 보시면 컴퓨팅 장비가 매년 7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에 컴퓨팅 장비는 7%, 네트워크 장비는 6%, 방송 장비는 19%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밑에 사이트 주소를 보시면 www.kcmb.iitb.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금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제가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ICT 장비 분야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 조사 결과 분야를 발표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정보보호 분야이고요.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변순정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 수요 예보 조사 결과를 하게 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변순정 팀장입니다. 이번 발표는 조사 개요, 주요 결과, 그리고 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조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구매 수요 조사는 정보보호 기업이 관련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구매 수요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보호 구매 수요 조사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16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사립대학, 대학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확정, 그리고 하반기에는 차년도 예정 예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21년 예정액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 총 2,580개 기관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시스템, 이메일 등 온라인과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응답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537개, 공공기관 749개, 지자체 903개, 교육기관 391개, 총 2,580개 대상 중 국가기관은 531개, 공공기관은 743개, 지자체는 900개, 교육기관은 252개 기관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94%의 응답을 보여주었고요. 초, 중, 고 및 특수학교는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지자체 조사 결과에 포함시켰습니다. 21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ICT 장비 사업 중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전체 사업 예산은 1조 458억 원이며 전년 대비 33.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중 서비스는 8,203억, 하드웨어는 1,372억,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883억으로 각각 37.5%, 19.6%, 그리고 25.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부터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내 정보보호 서비스 관련 사업 내용의 비중을 추가로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구매 예산은 6,046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구매 수요는 6,046억 원입니다. 기관 유형별 구매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 2,183억, 공공기관이 2,147억, 지자체가 1,464억, 교육기관이 252억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곳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입니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지자체가 2,131건, 공공기관이 1,531건으로 각각 48.6%, 34.9%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습니다. 정보보호 구매 수요는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어 1분기에는 71.4%, 2분기에는 15.5%의 높은 구매 계획을 나타내었고요. 4분기에는 5.2%로 가장 낮은 구매 계획을 나타내었습니다.
분류 유형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보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정보보호 서비스는 3,791억 원, 그리고 하드웨어는 1,372억 원, 소프트웨어는 883억 원으로 각각 62.7%와 22.7%, 그리고 14.6%의 비중을 나타내었습니다. 동일하게 정보보호 서비스가 1,985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내었고요. 소프트웨어가 1,598건으로 36.5%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안 분야별로는 정보보안 제품, 정보보안 서비스, 그리고 물리보안 제품, 물리보안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보보안 제품과 정보보안 서비스가 각각 1,911억 원, 3,561억 원으로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정보보안 제품과 정보보안 서비스가 2,161건, 1,59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별 구매 계획입니다. 주요 정보보안 제품으로는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보안 관리,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그리고 기타 정보 보안 제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 네트워크 보안과 보안 관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 보안 제품에는 CCTV와 접근 제어, 그리고 알람 모니터링, 바이오 인식, 기타 물리 보안 제품이 있는데 그중 CCTV와 접근 제어가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서비스로는 유지관리, 보안관제, 보안성 지속, 보안 컨설팅, 인증 서비스, 교육훈련, 기타 정보보안으로 나타나는데요. 유지관리와 보안관제가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리보안 서비스의 경우 출동보안과 영상보안, 기타 물리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동보안과 영상보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사는 매년 2회 진행되며 정보보호 구매수요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12월 중에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구매수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될 위험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그 세부 사항을 공개하므로 지금 세부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미리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로 들어가시면 각 기관별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보호 분야의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각 정부 부처,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핵심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정부 부처이고요. 예, 관세청 부문입니다. 관세청은 매년 많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청 사업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예, 관세청의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실 분은 이장식 관세행정관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행정관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 못하고 그 발표 영상을 직접 제작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발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에서 정보화 예산과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장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보화 개요부터 유니패스 수출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개요입니다. 관세청 정보화 예산은 총 600억 원 규모입니다. 주로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개발, 전산장비 도입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줄여서 국정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유니패스 또는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국정망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중단되었을 경우 일일 1,585억 원의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총 14개국에 4억 1,690만 불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을 보시면 우선 관세 등 세금 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19년 기준 59조 원, 전체 국세의 약 20% 수준의 세금 징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19년 수출입 통관 건수는 2,500만 건으로 금액으로 1조 450억 불 규모를 처리하였습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 때문에 일반 전자상거래 물품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건수는 5,600만 건으로 일반 수출입 건수를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었겠지만 19년도 기준으로 해외 여행자 통관 8,500만 명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직구 관련 개인 사용자 812만 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수입 등 부정무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19년 단속 금액은 6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21년 주요 발주 사업을 보시면 운영 유지보수 사업 7건에 239억 원, 시스템 개발과 ISP 사업 7건에 101억 원, 전산장비 도입 사업 3건에 45억 원, 유니패스 수출 컨설팅 사업에 4개국 28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 유지보수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보통 국정망 운영 유지관리 사업을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2년 장기 계속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현재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액은 1년 기준으로 보면 36억 원이고 2년에 73억 원입니다. 전자통관 시스템 등 기타 모든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기간 1년으로 계약을 추진합니다. 유지관리 사업의 발주액은 총 166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 방식은 모두 조달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고 예산은 73억 원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전자통관 시스템 관련 상담 부분을 문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은 인천공항에서 여행자 관련으로 CIQ 기관 및 항공사 등의 기술 지원과 상담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전자통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 예산은 8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통관, 화물, 감시, FTA, 징수 등 관세청 주요 시스템 총 32개 시스템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전산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세청의 핵심 시스템을 모두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스템 현황은 오른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통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교육관리 시스템, 통합법령정보 시스템, 관세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관리 시스템은 천안에 있는 관세청 연수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천안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관세청 내부 포털인 지식경영 포털과 성과관리 등 일반 행정 시스템 총 7개 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보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26억 5,900만 원입니다. 관세청 정보분석 시스템인 CDW와 위험관리 시스템인 통합위험분석, 통합위험 선별 등 3개의 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행자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8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행자 정보 시스템, 내국세 환급
시스템, CIQ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대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사업은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PC,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2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가업은 네트워크 장비 2,700여 대,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2만 2천여 대, 보안장비 500여 대 등 전산장비 총 2만 5천여 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는 없고요. 모두 장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아니고요. 국정망 사용자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경 발주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입니다. 예산은 7,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정망 내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는데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에 조사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조사 대상은 무역업체 등 외부 사용자, 관세청 직원 등 내부 사용자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문조사, 우편, 전화 등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발 및 ISP 분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 개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신규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8개월이고 예산은 56억 9,400만 원입니다. 발주는 아마 1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추진 경과를 보시면 17년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고 19년도에 시범 분석을 거쳐서 올해 109억 원 규모의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개발한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신규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민용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로드맵은 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민 포털 구축, 기존 분석 모델의 고도화와 신규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인 빅파인더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 1월 발주 예정이고 사업 기간은 6개월, 예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빅파인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보면 반입 패턴과 적발 실적을 기초로 한 연관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우범 여행자, 검사 대상 화물, 유사 공급망 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시각화 기반의 데이터 탐색, 그래프 쿼리 기반의 실시간 연관 패턴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그래프 DB 등을 도입하여 정보 분석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시각화 솔루션 도입 등으로 웹 기반 시각화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17년 분석 모델 연구를 시작으로 18년에 우범 여행자 연관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19년엔 저가 목록 분석 및 체납자 우회 수입 분석, 통합 공급망 분석 모델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올해는 19년에 개발한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개발한 분석 모델 바탕으로 현업에서 사용 가능한 분석 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엑스레이로 검사 후에 불법 물품 은닉 여부를 판독하는데 이 과정에서 AI가 엑스레이 영상을 먼저 판독한 후 검사 대상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 사업, 내년에 3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 49억 원을 투입하여 관련 장비를 도입하였고 학습 영상 제작 정제, 식별 모델 개발, 출력 화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9억과 내년 7억 원을 투입하여 학습용 영상 제작 및 정제, 식별 모델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은 8개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발주는 1월 예정입니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는 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만 감시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8개월이고 사업 금액은 9억 7,700만 원, 발주는 내년 1월 예정입니다. 공항만 감시 시스템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박 항공기의 입출항 관리, 승무원, 선용품, 기용품, 관련 업체, 각종 허가 승인, 감시정 등 감시 장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항만 감시 분야가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전산화가 안 된 가장 미진한 업무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항만 감시 분야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공항만 감시 업무 관련 각종 DB를 구축하고 감시 장비의 구입, 관리, 불용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물품 신통관 체계 ISMP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 공고 중이고요. 사업 기간은 8개월, 사업 금액은 10억 1,1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 시스템은 무역업체가 거래하는 일반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즘 개인 직구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이 일반 수출입 건수를 훨씬 수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 통관 업무를 전담할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에 앞서 사전에 제안 요청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스터 플랜 수립, 업무 재설계, 상세 개발 요건 및 본 사업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 중 특징적인 점은 2단계에 걸쳐서 추진 과제와 RFP를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안을 도출하고요. 2단계는 세부 과제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통합 구성도를 설계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 통관 징수 시스템, 화물 시스템, 싱글 윈도우 시스템 등에 대해서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 관세행정 ISP 사업입니다. 관세청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8개월이고 사업 금액은 10억 8,6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우체국,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한 차세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도 향후 클라우드로 전환을 위한 대구 통합전산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도 주요 장비 교체 시기에 맞춰서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전환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대민 서비스 개선 과제와 안정적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연차별 로드맵 수립,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상 장비 도입 분야입니다. 우선 인천세관 노후 장비 교체 및 백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3개월입니다. 내년 5월경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자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여행자 정보 시스템, CIQ 정보 공유 시스템, 내국세 환급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백업 체계를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업을 주관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서버 7대, 방화벽 6대, UPS 1대, 바코드 프린터 35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백업 시스템 통합 구성을 위해서 센 스위치 1대, 백업 라이센스 15개, 광 모듈 16개를 구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노후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금액은 20억 900만 원이고 발주는 3월경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용 용수가 경과된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교체 수량은 L2 스위치 500여 대, L3 스위치 150여 대, 음성 게이트웨이 30여 대입니다. 현재는 계획 단계라서 실제 발주 시에는 구매 대상과 수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 사업입니다. 사업 금액은 21억 900만 원이고 내년 6, 7월경에 발주 예정입니다. 계약은 주로 마스 2단계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일부 조달 쇼핑몰 직접 구매, 수의 계약 등을 병행합니다. 주요 교체 대상은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이고요. 수량은 내년에 전국 세관 수요 조사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서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PC의 경우는 정보 분석용 고사양 PC, 일반 업무용 PC, 인터넷 망용 저사양 PC로 구분하여 구매할 예정이고 노트북의 경우에도 정보 분석용 고사양 노트북과 일반 업무용 노트북으로 구분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니패스 수출 분야 사업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개도국의 관세 행정 업무 재설계와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형 관세 행정을 확산하고 개도국 관세 행정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유니패스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개도국 자체 자금이나 ODA, EDCF 원조 자금으로 수행합니다. 원조 자금 활용 사업은 관세청, 코이카, 기획재정부 등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개국에 총 4억 1,690만 불을 수출하였고 12년부터 연간 약 4개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업을 보면 도입국 자체 자금으로 카메룬과 가나가 올해 1단계 시스템 개통을 하였고 알제리가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산 원조 자금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올해 1단계 개통을 하였고 타지키스탄은 진행 중이며 파라과이가 통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BPR 컨설팅 사업은 올해 가봉, 북마케도니아, 자메이카, 튀니지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이아나,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우간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BPR 사업 내역을 보시면 우간다 7.1억 원, 보스니아 6.6억 원, 시에라리온 6.4억 원, 가이아나 7.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 발주 중에 있고 1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세청 사업은 아니지만 알제리의 싱글 윈도우 구축 사업을 21년부터 25년까지 약 1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21년도 정보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세청 정보화 사업과 유니패스 수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세청의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들어보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공단도 역시 굵직한 정보화 사업을 상당히 많이 발주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분들과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또 관심 있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최성일 과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성일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ICT 전략처 최성일 과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2021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도 추진 정보화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공단은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우리 공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입사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도로공사인가라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현재도 타 기관이나 기업체 분들을 만나서 도로교통공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로공사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이라고 말씀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공단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저라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사업이라는 주제와는 상관없을 듯 하지만 먼저 우리 공단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1954년 대한교통안전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후 몇 번의 명칭 변경이 있었고 2008년 현재의 도로교통공단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2011년 경찰청 소속이던 운전면허 관리 시험단을 경찰청으로부터 이양받았습니다. 이때 조직 규모가 갑자기 2배로 커지게 되었고 조직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본부 포함 공단의 조직은 본부 포함 전국 5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 소재의 서울지부와 같은 지역본부 13개,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방송되는 TVN 교통방송 12개, 그리고 27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당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교통방송이라고 했는데 서울은 왜 제외됐는지, 그렇다고 서울에는 교통방송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은 TVN이 아닌 TBS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고 여기서 교통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15년 1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신당동에 수재하여 있던 공단 본부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발표 자료상의 건물 사진이 현재의 원주 공단 본부입니다. 저도 역시 원주 본부에 근무 중이며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라는 공단 비전 달성을 위하여 윤종기 이사장님이야 전 직원이 불철주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단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주요 사업 업무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통안전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사업은 교통신호에 관한 기술 운영 및 국가 도로교통사업 DB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의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과 음주 측정기 등에 관한 국제 공인시험 및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공단 주요 홈페이지 사이트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TAS와 UTIC, UTIC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의 CCTV를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국가 도로교통사고 DB가 공단에 구축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교육 분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체, 단체 등의 외부 강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과 유익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셔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셨다면 반드시 우리 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교통방송 사업입니다. 앞서 공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개 TBN 라디오 교통방송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최양락 씨가 DJ로 교통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공익방송도 송출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 안전방송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사업 분야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인 운전자 외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나 고령의 운전자 면허 관리를 위한 별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SKT, KT, LGT라는 3대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모바일로도 운전면허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초기 단계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출국 심사 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그 사용처가 제한적이나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은행, 보험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 사용처가 확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연구 사업입니다. 공단에는 교통과학연구원이 있어서 도로교통 관련 법령 연구,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교통신호운영, 그리고 무인단속 장비 관련 규격 개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정책과 발맞춰 최근에는 미래교통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신설하고 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본 연구 사업과 국가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단의 주요 사업에 관한 소개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홈페이지를 발표 자료에 작성했습니다. 공단의 업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다소나마 지금 설명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번 온라인 설명의 본론인 2021년도에 공단에서 추진할 정보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추진할 총 38개의 ICT 사업을 사업 성격별로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보화 컨설팅 사업으로 3개 사업 4억 7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이 됩니다. 둘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2개 사업 22억 7,8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셋째, 단순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이 18개 28억 3,800만 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넷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5개 사업 57억 5,500만 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으로 추진 예산 3억 5천 3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대면 업무 중 비대면 업무로 전환할 것과 비전자문서 처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마스터 플랜과 그 이행 계획, 그리고 RFP 산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에서는 올해 9월 과제 발굴을 위한 전사적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6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과제에 관한 내용을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 두 번째로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온 계속 사업으로 운전면허 정보 시스템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이 취약점을 점검하는 것으로 3분기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우리 공단의 운전면허 정보 시스템은 2012년 국가 주요 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진단 사업입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에서 소개드렸듯이 공단에는 교육, 면허 등으로 인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운전면허 관련 개인정보만 1억 6천만 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경영진 분들은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에 있어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따라서 매년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노출에 관한 취약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분기에 추진될 예정이며 앞서 설명드린 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사업과 통합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정보화 컨설팅 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업무 발굴 과제 중 디지털 운전면허 실현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응시전 교육을 받고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 합격하여야만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주기가 되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에 있어 상당 부분이 대면으로 그리고 비전자문서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대면 디지털화하고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 그 외에 보험회사 등 외부 기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무작위로 쌓여져 가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여 국가, 국민에게는 유익한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규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만이 가능한 업무 과제를 발굴하는 중이고 발굴된 과제가 어떻게 정보화, 시스템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ISP 컨설팅을 통하여 ISP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컨설팅 사업 설명을 마치고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사업은 총 12개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며 실제 발주 시점에는 사업명과 추진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이 발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인 운전면허 장비 소프트웨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예산 2억 2천, 2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간단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면허증 발급기, 도로주행 채점기, 영수필증 출력기 등 다양한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이 도입시기에 따라 모델, 규격 등이 달라 장비 드라이버 등이 틀려 호환성도 부족하고 특히 윈도우 10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번 사업에서 표준화시키고 장비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이 사업도 2013년부터 매년 계속되는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추진 예산은 4억 3천, 3분기 발주 예정이며 보안관제와 정보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보안 장비 신규 도입 및 교체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공단은 시스템 운영 관제센터와 정보보호 관제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셋째, 검사 업무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1,700만 원 3분기 발주, 전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검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네 번째, 무인 과속 단속 장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억 5,300만 원 3분기 발주로 무인 단속 장비 정밀 검사 14대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그 장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기상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상청과의 협업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천만 원 1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첨단 교육장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3분기 발주 예정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장을 VR 시스템 등으로 첨단화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TVN 라디오 방송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며 아홉 번째,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등 전자고지 사업으로 2억 원의 발송 예산으로 3분기 발주 예정입니다. 열 번째, 운전면허 학과시험 출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며 11번째, 교통 CCTV 노드링크 통합 연계 및 연계 소프트웨어 표준화 사업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12번째로 TSPS 기능검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예산 3천만 원 1분기 발주 사업입니다. 이상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장비 구매 사업으로 PC 구매 10억 2분기 조달 입찰 예정이며 3년 리스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노후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5년 단위, 내용연수에 맞춘 5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리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웹방화벽 교체와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노후 VPN 장비 21씩을 교체 진행합니다. 다음 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하여 지방 조직에 설치된 무선 차단기 장비 설치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TVN 라디오 방송국 2곳의 노후된 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영 중인 면허증 발급기 등의 노후 장비를 교체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입니다. 사무용 PC에서 사용되는 MS 제품과 아래 한글은 GAS 등과 같은 전사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백신 제품은 PC용과 서버용이 각각 구매됩니다. 일반 사무 소프트웨어로는 오토캐드, 포토샵을 구매하고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마디모, PC 크래시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상 내년도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사업 분야로 유지보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첫 번째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2년 계약으로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발주 예산은 총 5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 분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으로 발주가 될 예정이며 앞서 공단 주요 홈페이지 주소에서 타스 홈페이지 관련으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일부 신규 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고령운전자 교육장에 설치된 인지능력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재동 소재의 공단 서울지부 내에 위치한 UTIC 센터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하 익명신고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될 정보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수입 결손으로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을 2022년도로 대부분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2021년도에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공단 소개와 추진 사업에 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설명회 순서가 끝났습니다. 저희 수요예보 설명회가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 유용하고 또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기관별 발표 정보는 www.swit.or.kr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모든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별, 부처별 세부적인 발주 계획들은 마찬가지로 스윗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예상대로라면 오늘 저녁부터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예정 수요예보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3월 확정 수요예보 설명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